안녕하세요. 오늘 웨비나의 진행을 맡은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 페스카로의 전략기획팀 소속 엄선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글로벌 신생 전기차 OEM양 사이버 보안 대응 전략 토크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페스카로는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인 만큼 관련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저희가 티어사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사이버 보안 관련 질문 7가지에 대하여 페스카로의 전문가 3명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민을 해소해 주실 전문가 패널 3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현대 캐피코 오트론 출신으로 사이버 보안 기술을 국내 최초 양산 적용하신 홍성민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께서 인사해 주셨고요. 홍성민 대표님은 화이트해커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제어기 제작사 휴맥스를 포함하여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을 20년 이상 하신 구성서 이사님입니다. 네, 이사님께서 손 흔들어주고 계시네요. 마지막으로 IT 엔지니어와 자동차 사이버 보안 컨설턴트로 20년 이상 커리어를 쌓으신 자동차 보안 인증 전문가 최광록 팀장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 이 세 분은 페스카로에서 글로벌 OEM향 UNR 155, 156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인증 획득까지 완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꾸 페스카로 하는데 도대체 페스카로가 뭔데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페스카로는 미래 자동차 산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솔루션 파트너입니다. 자동차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으로 시작해서 자동차 소프트웨어 플랫폼, 자동차 보안 게이트웨이까지 영역을 넓혀왔으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 기반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 주요 플레이어가 되고자 합니다. 60명이 조금 넘는 임직원 중에 약 80%가 자동차 전자 제어 시스템 개발자와 화이트해커로 구성되어 있고요. 하단에 보이는 기업들로부터 모셔온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페스카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산업 밸류체인 내에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수많은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균형 잡힌 기술 역량과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업계에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내실 있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저희의 전문성을 알리고 인사이트를 나누며 산업 내의 다양한 플레이어들과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교육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왔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신 실시간 보안 고민 상담소 외에도 기업별 상황에 맞는 최적화 솔루션 컨설팅을 위한 찾아가는 보안 고민 상담소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엄선한 총 7개의 고민을 해소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내외 OEM들이 티어에 요구하는 사이버 보안 관련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질문을 주셨고요. 첫 질문인 만큼 페스카로의 홍성민 대표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페스카로 대표 홍성민입니다. 일단 국내 해외 OEM들이 티어에게 요구하는 사이버 보안 관련 내용은 대부분 아래 항목들입니다. 물론 OEM마다 일부 항목이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OEM에서는 실차 수준에서 탈화를 수행하여 개별 아이템에 대한 사이버 보안 목표 및 요구사항을 사전에 도출합니다. 사이버 보안을 강조하는 OEM의 경우 티어에게 추가적으로 제어기 수준 탈화를 요청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이제 OEM 뷰 포인트와 티어 뷰 포인트의 상호 검증하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안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티어는 제어기에 시큐어 부트, 시큐어 플래시 등 같은 다양한 보안 애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해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보안 애플리케이션 적용을 통해 OEM의 보안 요구사항이 결과적으로 만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티어는 보안 테스팅 활동도 역시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이버 보안 관련 개발, 검증, 운영 등 엔지니어링 활동을 수행하려면 티어 내부적으로 사이버 보안 관련 조직과 업무 수행에 관한 프로세스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요구사항이 바로 OEM과 티어 간 사이버 보안 관련 업무에 대한 R&R 협의 및 계약 체결, 즉 CIA라고 하는 사이버 시큐리티 인터페이스 어그리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런데
OEM으로부터 이런 요구사항을 전달받았을 때 해석하기가 난해하거나 모호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티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이게 좀 당연한 대답일 수도 있는데, OEM 같은 경우는 UNR 155 인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의 범위는 OEM이 UNR 1호 155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을 만족하면서 티어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초반 OEM과 사이버 보안 관련 업무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업무 수행 역할 담당자를 보통 사이버 보안 매니저,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저라고 하는데, 사이버 보안 매니저는 OEM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을 만족하면서 티어에게 가장 유리한, 즉 기존 산출물들을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OEM 담당자와 적절한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이버 보안 매니저 역할을 잘 수행하려면 OEM이 UNR 155 인증을 받는 전체 과정에 대한 정확하고도 상세한 이해가 필요하게 됩니다. 일단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OEM 및 티어들은 사이버 보안 관련 조직 및 업무 프로세스를 우선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인증 대상이 되는 차량, 비이클 타입이라고 하는 신차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차량에 대한 차량 수준, 시스템 수준, 제어기 수준에 대한 타라 활동을 수행하며 사이버 보안 목표 요구사항을 도출하게 됩니다.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OEM은 티어들을 위한 구체적인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링 관련 설계 검증 사양서를 개발하여 배포합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사양서는 OEM의 범용적인 사양이기 때문에 제어기 개별 특성, 또한 그 본 신차에 대한 개별 특성, 혹은 티어들의 개별 특성, 이러한 것들을 모두 만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OEM은 티어 각각과 이러한 상호 간의 갭을 줄이기 위해 조율,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이버 보안 매니저의 대표적인 역할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조율 협의가 완료된 사항을 기준으로 이제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링 과정을 거치게 되고 출시, SOP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SOP 이후부터는 이제 폐차, 이제 그 차량 제작사의 공식적인 지원이 종료되는 그 시점까지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고 대응에 관한 운영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항목들에 대해 OEM과 티어 간의 명확한 아레나를 명시하고 계약 체결을 수행하는 게 CI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OEM이 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용하면서 티어별 재량으로 제한해야 하는 부분들은 티어 입장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산출물들을 최대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조율하는 것이 사이버 보안 매니저 역할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을 처음부터 직접 수행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막막할 것입니다. 페스카로는 보시다시피 OEM 수준의 인증, 티어 수준의 인증, 내연기관과 전기차에 적용되는 거의 대부분의 제어기들에 대한 사이버 보안 컨설팅과 엔지니어링, 사이버 보안 솔루션, 그리고 보안 테스팅 적용,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관련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대표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타라 수행은 OEM이 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고요. 방금 설명을 아주 잘해주신 홍성민 대표님께 한 번 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티어도 타라 수행을 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대부분 타라 수행을 컨셉 단계에서 일회만 이벤트성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타라는 컨셉 단계뿐만 아니라 개발 단계, 개발 이후의 단계 등에서도 활용되게 됩니다. 사이버 보안 위험은 컨셉 단계뿐만 아니라 차량의 생명주기 전 영역에 걸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보안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 우리는 사이버 보안 위협을 분석하고 위험을 평가해야 합니다. 즉, 대응을 해야 할지 말지
한다면 즉시 해야 하는지, 다른 것과 모아서 추후에 해야 하는지, 보안 조치의 수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타라는 이러한 사이버 보안 위험 관리 방법론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컨셉 단계뿐만 아니라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타라 활동은 티어 내부적으로 내재화가 필요한 항목이기도 합니다. 내재화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페스카루의 전문 컨설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내재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CSMS 대응을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 자동차 보안 인증 전문가이신 최광묵 팀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강록입니다. 사이버 보안 컨설팅 및 인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티어 관점에서 CSMS 대응은 다음 두 가지 갈래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ISO SA21434에 기반한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요구받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OEM과 T1 간에 체결되게 되는 CIA, 즉 사이버 보안 인터페이스 협약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요구받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 측면은 모두 ISO SA21434를 준수하는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선 OEM과 티어 간 체결되는 CIA 체결 과정에 대해서, 즉 사이버 보안 인터페이스 협약 과정에 대한 대응 지침을 마련하셔야 하고, 사이버 보안 조직을 포함하는 사이버 보안 경영 시스템 및 규칙을 구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됐던 사이버 보안 위협을 분석하고 그 리스크를 평가하는, 줄여서 타라라고 하는 지침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OEM의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을 접수하시면은 그러한 요구사항을 제품 개발에 전개하시고 검증하는 방안을 수립하셔야 되고, 그리고 생산 공정에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지침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 정보 및 이벤트를 모니터링하고 이로부터 발견된 취약점을 분석 및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필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침해 사고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하시게 되면은 OEM의 다양한 관련 요구사항을 대응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팀장님. 그렇다면 이 ISO SA21434를 준수하는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면 OEM에서 요구하는 대부분의 사항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까지 저희가 경험한 다양한 레퍼런스를 봤을 때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바로 그런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현실적으로 전문 컨설팅과 같은 도움이 없다면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OEM은 물론이고 많은 티어들도 저희 같은 전문 기업에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를 내재화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사이버 보안은 장기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에 조직의 환경에 최적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것을 내재화하는 것까지 도와줄 수 있는 파트너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팀장님, 무엇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전문 컨설팅 관점에서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전문 컨설팅 업무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우선 갭 분석을 수행해서 여러분의 조직의 현황에 적합한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를 설계 및 구축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축된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를 내재화하기 위해서 실제 프로젝트를 선정을 하고 이 프로젝트 이행 과정을 컨설팅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우선 사이버 보안 대응을 위한 프로젝트 조직을 구성하고 플래닝하는 것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OEM과의 CI 체결 과정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타라 과정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필요시 타라 전문가가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개발 과정 중
보안 솔루션을 설계하시고 적용 및 검증을 하는 과정을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데 검증 과정에서 모이해킹 전문가인 레드팀이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공정에서 보안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차량 전 수명 주기 동안 침해 이벤트를 모니터링하고 취약점을 관리하는 과정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ISO SA21434 표준에서는 사이버 보안 심사 및 프로젝트 평가를 요구하는데 이 수행 과정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프로젝트마다 매번 프로세스 심사를 반복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개발 및 품질 조직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식력인 기관으로부터 CSMS 인증을 획득하신다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팀장님. 요약하자면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갭 분석을 통해 각 조직에 최적화된 설계를 하고 해당 프로세스에 따라 수행을 한 뒤 유관기관의 심사와 평가를 받아야 하네요. 이러한 전 과정을 매번 다시 대응하지 않으려면 CSMS 인증을 획득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 참석자분들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페스카로는 글로벌 OEM과 CSMS 인증은 물론이고 티어사와 함께 ISO SA21434 인증도 성공적으로 획득한 경험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내일 자동차공학회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쌍용자동차와 함께 공동 연사로 서게 됩니다. 이 부분은 유료로 진행되는 오프라인 세미나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께 추후 저희 뉴스레터를 통해서 녹화본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보안 산출물 작성 시 기존 결과물을 재사용하고 싶은데 조언이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앞서 다룬 내용하고 연관이 깊어 보여서 최강목 팀장님께 이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이버 보안 산출물에 대한 업무 범위는 OEM과 티어 간에 체결되는 CIA를 통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 CIA상에 나열된 각 산출물에 대해서 기존 산출물을 재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신규로 작성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산출물의 재사용 여부는 최소한 아이템 정의서와 사이버 보안 사양서를 검토하신 후에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이템 정의서에서는 아이템의 기능, 보안 자산, 운영 환경에 대한 변경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사이버 보안 사양서에서는 보안 요구사항 또는 보안 컨트롤에 대한 변경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산출물 재사용을 설명하기 위해 편의상 이 CIA상 존재하는 산출물들을 다음과 같이 그룹핑해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이버 보안 프로세스 산출물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프로세스 산출물이기 때문에 대부분 재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이버 보안 관리 산출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문건들은 CSMS 지침에 따라서 개정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사이버 탈화 및 검증 산출물은 재사용은 가능하지만 사이버 보안 사항 변경, 운영 환경 변경, 관련 시나리오 및 취약점 변경들을 고려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이버 보안 개발 산출물 같은 경우는 사이버 보안 사용 변경을 고려하셔가지고 재사용 작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정리하면은 ISO SI21434에서 90, 11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출물은 비교적 쉽게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앞서 말씀드린 90, 11장 산출물에 대해서는 재사용 분석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사이버 보안 기능 요구사항이 추가된다면 제품에서 보안 기능이 추가 또는 수정이 필요할 것이고 이어서 검증을 위한 테스트 케이스 또한 보완되어야 합니다. 다른 예로 제품의 사용 변경은 없으나 그 제품이 적용되는 차량의 운영 환경이 변경된다면 탈화를 재수행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 외부 접점이 추가되었다면 분석 대상이 되는 보안 SS의 추가로 이어질 수 있고요. 또는 차량 보안 모델이 변경되었다면 보안 위험 평가를 위한 기준이 조정되기 때문에 해당 보안 평가 측면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산출물 재사용은 가능하지만 재사용을 위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때 운영 환경과 사이버 보안 사양에 대한 변경사항
그리고 그로 인한 위협 시나리오 및 취약점의 변경 사항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해당 재사용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해서 사양 변경 또는 설계 변경 유무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출물 업무 범위를 결정하는 것과 재사용에 관한 고민을 호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최강목 팀장님이 상세한 답변이 고민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도 팀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려야겠네요. 보안 취약점 관리 방안에 대해서 조언을 원하셨는데 앞서 다룬 내용하고 또 연결이 되어서요. 네, 사이버 보안 취약점 관리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셔야 됩니다. 우선 자동차 전 수명주기, 즉 제품 개발부터 양산 후까지 이 전 수명주기에 걸쳐서 보안 취약점이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되는 취약점들을 모두 관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은 제품 개발이 완료된 SOP 이후에도 필드에서 보안 침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안 솔루션이 발전하는 속도보다 해커들에 의한 해킹 기술 발전 속도가 더 빠른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안 침해 사고, 즉 사이버 시큐리티 인시던트는 발생할 때마다 보안 대책이 개발되고 검증 및 배포되어야 하며, 이런 활동들이 자동차 수명주기 내내 반복되어야 합니다. 네,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 자동차 수명 주기는 예를 들어 5년간 양산하고 보증기간 10년이라고 하면 벌써 15년이고 실제로는 20년이 훌쩍 넘을 수도 있는데 현재의 보안 기술이 그 긴 시간을 버텨내는 것은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스크린에 답변 내용을 보면은 ISO SEE 14334-8장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화면은 취약점 관리대장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취약점이 접수되는 출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이버 보안 정보 및 이벤트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서 식별된 취약점이 있을 수 있고요. 타라 결과를 통해서 식별된 위험 목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개발 및 검증 과정 중에서 식별되는 취약점들이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양산 후 필드에서 발생한 보안 침해 사고로 인해서 발견되는 취약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예시처럼 적어도 프로젝트마다 이런 취약점 관리 대장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앞서 잠깐 소개했듯이 프로젝트 특성을 고려해서 이 취약점들은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질문에 대한 답이 될 텐데요. 이러한 사이버 보안 활동은 ISO SAE 14348장에 정의되어 있는 지속적인 사이버 보안 활동 지침을 준수해서 이행하셔야 됩니다. 우선 사이버 보안 정보 및 이벤트 모니터링을 이행하시고 기록하셔야 되고, 식별된 보안 이벤트가 보안 약점인지 여부를 평가하고 해당 약점이 프로젝트에서 취약점이 될 수 있는지 타라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견된 취약점들은 제품 전 수명 주기 동안 관리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네,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취약점 관리대장의 형식은 이런 식으로 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보신 그런 엑셀 관리대장은 최소한의 것이고요. 가능하면은 시스템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버 보안 취약점 관리를 내재하기 위해서 SIEM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는 것이 베스트 프랙티스가 될 것입니다. 이 화면은 SIEM 시스템이 구축 및 운영되는 사례이고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모든 이슈 및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팀장님. 3번이나 연달아서 굉장히 자세히 답변을 해주셨어요.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이 실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사이버 보안 배경 지식이 부족하신가 봐요. 그래서 OEM하고 미팅할 때마다 후속 대응 업무가 늘어나서 참 슬픈 고민인데요. 이 고민은 저희 페스카로의 걸어다니는 기술 백서 그리고 1타 컨설턴트이신 부성서 이사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성서입니다. 이 질문도 여기 제조사 담당자분들을 만나면 매우 많이 해주시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저도 실무를 하면서 많이 겪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앞에서도 저희 대표님과 팀장님께서
비슷한 형태의 대응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국 다양하게 요청되는 OEM의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표준화 및 전략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입니다. 제품 특성에 맞게끔 보안 요구사항을 테일러링하고 또 국제 표준에 따른 산출물을 통해서 OEM이 요구하는 그러한 변화에 따라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기본적으로 OEM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표준 사이버 보안 기능 요구사항을 보준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통 모든 제어기들을 대상으로 일반화된 슈퍼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어기들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요구사항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현실에서 보면 불가능합니다. 해서 OEM들이 요구하는 것이 또 어떤 것인지 제대로 파악을 하고 또 우리 제어기가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또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안 되는 사유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또 필요시에는 후속 대응에 대한 계획 등도 제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OEM은 이러한 제어기 제조사들의 소명 자료를 이용해서 앞에서도 이야기한 UNR 155번 형식 인증을 받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또 CIA 관점에서도 OEM이 요구하는 산출물들의 수준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제어기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 대응이 매우 혼란스럽고 또 어렵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의 대안으로 ISO SA 21443 표준을 기반으로 산출물을 작성하고 또 그 산출물들이 국제 기준에 만족함을 충분히 설명해야 일의 반복이나 수정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제어기 제조사들의 경우 전문 사이버 보안 담당자나 팀을 보유하고 계시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활동을 못하죠. 이런 이유로 OEM과 논의를 하면 할수록 모호성이 계속 증가해서 해야 하는 일들이 계속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안에 대한 전문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조력자가 필요한데요. 저희와 같은 전문 업체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페스카로는 국내 OEM을 대상으로 CSMS 컨설팅, 보안 솔루션 제공, 테스팅까지 수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OEM이 UNR 155번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제어기 제조사들이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제어기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CSMS 컨설팅도 했고 또 사이버 보안 매니저를 대응해 드리거나 또 보안 솔루션을 적용하고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최적화하고 또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는 하기를 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사님. 티어의 페인 포인트는 물론이고 OEM의 니즈에도 통찰력이 있는 파트너를 찾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사님께서 마지막 장식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네, 질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티어도 사이버 보안 관련 인증을 받아야 하냐는 질문입니다. 네, 한마디로 노라고 대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명확히 이야기하면 인증은 자동차 제조사에게만 필수입니다. UNR 155번 법규를 보면 CSMS 인증은 자동차 제작사가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CSMS 활동이 OEM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어기 제조사들의 사이버 보안 활동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ISO SA 21434의 7장 Distributed Cybersecurity Activities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 OEM은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한 CIA를 통해서 제어기 제조사가 사이버 보안에 대한 대응을 적절히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른 말로 CSMS를 구축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어기 제조사가 인증을 직접 받는 것은 아니지만 OEM의 요청에 따라서 CSMS 구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제어기 제조사들의 경우 이렇게 구축된 CSMS를 인증, 다시 말해서 ISO SA21434 인증까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증까지 받음으로써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린 업무의 효율성도 늘리게 되고 또 사이버 보안에 대한 대응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현재 과제를 다른 차종으로 확대 전개하거나 또는 신규 OEM의 과제를 수주하는 데 경쟁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인증기관의 경우 아직 공인된 정식 인증 자격이나 또 심사원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OEM을 대상으로 UNR 155호 인증을 대행하고 있는 테크니컬 서비스 기관들이 티어를 대상으로 한 ISO SA21434 인증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페스카로는 이렇게 인증을 수행하는 다수의 테크니컬 서비스 기관들과 협업을 하고도 있고 또 저희가 컨설팅 해드린 특정 제어기 제조사의 경우 이런 ISO SA21434 인증까지 획득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이런 협업 관계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인증까지 획득하시기 원하는 제어기 제조사들께 보다 효과적으로 인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릴 준비와 역량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포함해서 이에 대해서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확실히 1타 컨설턴트답게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을 이제 다 다뤘고요. 실시간으로 추가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다루지 않은 고민 또는 답변 이미 드린 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지금 채팅창에 말씀을 해주세요. PC 화면의 경우 우측 하단에 채팅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고 모바일로 접속하신 분들은 하단에 점 3개를 클릭하셔서 모두와 채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단 아까 전에 벌써 질문을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면 좋을지 손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은 사이버 보안 조직 구축 시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는 역할이 어떤 것이 있는지 조직의 예시를 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요. 어느 분께 제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면 좋을까요? 네, 그러면 최강욱 팀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OEM의 사이버 보안 요구에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에 기본적으로 사이버 보안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이버 보안 매니저가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준비되어야 되는 부분이 품질 관점에서 어쨌든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세스적인 측면과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 및 평가를 담당하시는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 내부 심사원 자격을 갖추신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개발 사이드에서도 사이버 보안 관련된 각종 요구사항을 대응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 솔루션에 대한 설계 및 통합 및 검증에 대한 이해를 갖고 계신 그런 엔지니어링 전문가들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산 공정에서도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응하실 수 있는 부분도 인원도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ISO SA14334에서 중요시하는 부분은 사이버 보안에 대한 부분이 다른 금전적인 거라든가 일정적인 것보다 우선시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고요. 이런 부분이 경영진의 의지 표명으로 이렇게 선언문적으로 존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보안 전체적으로 총괄한 분에 대해서 경영 의지를 표현하실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팀장님. 김소라님께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김선정님께서 질문해 주셨고요.
CSNS나 ISO의 SAE 11434 인증을 받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해주셨네요. 이거는 네, 오늘 제가 답변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ISO 21434 인증을 받게 되려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 준비나 실제로 진행된 그 산출물들이 얼마나 퀄리티가 좋으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좀 가변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인증을 하게 되면 프리 오딧, 사전 오딧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업체는 이제 갭 분석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는 그런 업체도 있는데요. 인증기관도 있는데요. 먼저 얼마나 완성도가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차이점을 그리고 또 보강해야 되는 부분들을 산출을 하고 그거를 보강을 할 수 있는 일정 시간을 한 다음에 정식 오딧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비가 잘 되어 계신 그 제조사의 경우에는 3개월 정도면 이제 인증서까지 발급될 수도 있고요. 또 준비가 조금 소홀하시거나 부족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고객께서는 한 6개월 정도까지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사님. 저희 다음 질문 바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네, 조 대정님께서 어떻게 문의를 하셨냐면 펜테스트 관련하여 스코프를 한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탈화를 진행하시는지 아니면 관련된 내부 노하우를 이용하여 접근하시는지 그리고 추가로 펜테스트 기간과 비용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고요. 저희 홍성민 대표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일단 맞습니다. 일단 그 펜테스트 관련해서는 이게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테스트하면 베스트이지만 사실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범위를 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탈화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래서 지금 그 고객사 상황에 기존에 탈화 수행한 내역이 있다면 그 부분을 베이스로 좀 더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탈화 수행된 내역이 없다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새롭게 탈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탈화 진행 과정에서 당연히 저희는 이제 다양한 제어기와 실차, 제어기, 단품, 시스템 수준에 대해서 모이해킹이나 보안 테스팅에 대한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탈화에서 만약에 도출되어 있는 위협이나 자산에 대해서 충분히 이게 식별이 되었는지 그리고 접근 방법이 적절한지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로 쌓여져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한 번 더 저희가 좀 리뷰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러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제안이나 설명을 가이드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또 말씀하신 제가 그 Q&A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화라는 것은 이제 위험 관리 방법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버전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행했던 방식에 만약에 누락되어 있던 거를 저희 같은 전문 컨설팅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방식이나 어떤 새로운 그런 접근법을 인지하시게 되면 기존의 방법론에 대해서 버전업을 해서 좀 더 고도화하면서 관리하시는 이런 일련의 작업이 필요하게 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관련돼서 그 기간과 비용에 관련해서는 저희 1타 컨설턴트 조이사님께서 좀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그 탈화와 펜테스트 관련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 첨언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이제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 OEM들이나 또는 고객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일단은 스탠다드에서 설명한 형태로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ISO SA12434에서는 펜 테스트를 결국 탈화를 통해서 또는 컨셉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골을 달성하기 위한 컨트롤, 리퀘어먼트를 검증하는 도구 밸리데이션하는 도구로 펜 테스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탈화는 수행이 되어야지 골과 아까 말씀하신 그런 스코프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탈화는 같이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펜테스트나 이 기간이나 비용은 그 제어기의 복잡도 또 제어기가 이제 어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펜테스트 같은 경우도 아까 그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위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하드웨어 관련되어 있는 것까지도 수립한 다음에 그거를 테스팅할 거냐에 따라서 기간과 비용이 천차만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그러한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의견을 주시고 제어기에 대한 상세 정보를 주시면 좀 더 명확한 기간과 비용에 대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사님. 지금 추가 질문이 더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사전 등록을 받을 때 사전 질문들을 받았어요. 그때 사실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그것들이 저희가 준비를 한 것과 연결이 되거나 또는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저희가 앞서서 다뤘던 7개의 질문 그리고 파생 질문까지 포함을 해서 약 10개 내외 정도의 그 고민들과 다 이제 좀 녹여서 답변을 한 번에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더 궁금한 게 없으신 거라고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추가 질문이 없어서 생각보다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며칠 안에 이메일로 다음 웨비나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소중한 의견을 간단하게 남겨주시고 또 이제 그러면 후속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참고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오늘의 웨비나에 대해서 좀 아쉬웠던 점 또는 이런 건 좀 만족스러우니 앞으로도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편하게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가 스타벅스 쿠폰 증정 이벤트도 함께 안내 드릴 예정이니까 메일 꼭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웨비나가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전문가 패널들의 답변이 여러분의 고민 해소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 다양하게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 페스카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